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들이 제출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 3건이 발의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 규탄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육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모든 대화와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와 핀란드, 스페인 등 26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모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태국 등 12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를 고무적으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며 이어 12월에는 유엔 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3위원회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는 30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의안 초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 대변인은 최근 BOA에 11월 중순에 결의안 처리를 전망한다며 합의 방식 채택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은 북한 등과 같은 잠재적인 적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넘어선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토마스 모들리 미 국방부 해군 차관은 25일 안보 전문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강대국 간의 경쟁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 전략 비전을 체계적이고 전국가적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잠재적인 적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외교와 사이버 역량, 경제적 수단 등 정부의 모든 요소를 결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적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만들며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미국의 감시 노력에 방해를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렌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일본 니케이 신문이 도쿄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 등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을 차단하길 원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미국 선박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해안 경비대는 24일 소속 대원과 경비함이 최근 중국 해안 인근의 황해에서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작전을 벌였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기구와 유니세프 등 인도주의 단체들을 겨냥한 해킹이 시도됐다고 미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파견된 국제기구 직원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빼내려 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 소행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루카웃은 올해 초부터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 등 북한에 파견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 업무 담당자 컴퓨터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웃은 해커들이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나 온라인 문서 접근 링크를 보내 가짜 사이트로 유도했으며 직원들이 로그인 정보를 넣으면
해당 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썼다면서 실제 해커들이 보낸 북한 관련 설문조사 요청 이메일을 VOA에 공개했습니다. Delivery endpoint was actually a Google Docs survey. It was addressed to the North Korea Watchers, which is an actual organization that you can research. 리처드스 연구원은 이어 해커들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한 후 국제단체 전체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리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First, they'll download the mailbox to look at what conversations are currently ongoing and make decisions on how best to infect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루카웃은 해킹의 배후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y used for their infrastructure for the attack was based on a website called Shinjuru, which was basically all of it was done anonymously, and it's all paid through anonymous-backed cryptocurrency, which is a very big red flag. 매튜하 연구원은 또 사이버 공격이 북한 해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는 점도 북한 배후 단서로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금을 받아 북한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이번 해킹 시도에 대해 루카웃 측은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지난 10년 가까이 모바일 분야 사이버 공격을 펼쳐왔다고 휴대전화 제조기업 블랙베리의 산하 사이버 보안단체가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블랙베리 사일런스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모바일 분야에서 라자루스와 스카크러프트라는 이름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이버 조직을 운영하며 정보 탈취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카크러프트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이동식 컴퓨터의 모바일 환경을 공격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서방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체를 다른 해킹 조직과 혼동하도록 위장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의 탈북 여성단체가 미국을 방문해 탈북을 하면서 중국 등에서 겪는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다시 북송되거나 인신매매, 이 자녀와의 강제 이별 등 수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내 민간단체인 가정연구협회 초청 행사에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모임 통일맘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 회원들은 탈북민들을 붙잡아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통일맘 연합회의 미국 방문은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회원들은 뉴욕과 보스턴 등을 다니며 브라운대를 비롯한 대학 7곳을 방문해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실태와 강제 결혼 후 태어난 자녀들의 어려움을 알렸습니다. 특히 최근 탈북민 여성 33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12명이 10대 때 탈북했으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다며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탈북한 그 나이대가 가장 충격적인 게 10대가 가장 많았다는 게 충격이고 그만큼 그들은 10대에 넘어와서 팔려갔다는 걸 수치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또 통일맘 연합회 회원 1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아이를 두고 왔다며 내 아이를 안고 싶어요라는 구호로 자녀와의 재결합을 호소했습니다. 남편한테 네가 나한테 주면 나는 감사하게 내가 아이들을 길러서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돼서 자기가 알아서 부모를 찾아갈 때 나는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내 손에서 내가 길러서. 통일맘 회원들은 탈북 여성이 겪는 고초는 탈북 이후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때문이라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매일 공포 속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다 깨면 그냥 잡혀가는 꿈만 꿔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 통일맘 연합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오는 31일까지 머물며 미국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주민 58만 4,800여 명에게 식량 1,905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최근 9월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9개 도시 60개 시군의 어린이 43만 5천 명을 비롯해 임산부와 수유모 11만 4,500여 명, 결핵 환자 8천여 명에게 식량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WFP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전달 대비 26%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평균치 1,673톤보다 14% 높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